여러분, 혹시 메로나라는 아이스크림을 아시나요? 초록빛 포장지에 쌓여 있고 달콤한 멜론 향이 퍼지는 한국의 국민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북미의 한 외딴 마을에서 이 메로나가 믿기 힘든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북부의 작은 마을 이스트 벨뷰. 이곳은 한때 웃음이 사라진 침묵에 갇힌 마을이었습니다. 유일한 슈퍼마켓은 손님이 끊기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뛰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슈퍼마켓에 메로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메로나가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웰링턴이라고 합니다. 북미 캐나다 국경에서 멀지 않은 미국 북부의 작은 마을 이스트 벨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인구는 3,000명도 채 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이름을 알고 지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라왔으며 지금은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 얼굴을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들 대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이 점점 조용해질수록 그 고요함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서서히 꺼져가는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은 생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플리마켓에는 인근 농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진열됐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골목골목을 누비곤 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일손을 돕는 외지인들로 북적였고 슈퍼마켓에는 항상 장을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 슈퍼마켓 안에서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업고 계산대를 지켰고 저는 진열대 사이를 술래잡기 하듯 뛰어다니며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했었습니다. 그 시절이 저에게는 따뜻한 기억이자 이 마을을 지탱하던 에너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고 장사를 하던 소규모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자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였고 병원은 진료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마을에 있던 유일한 영화관은 몇 년 전 문을 닫았고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바쁘게 돌아가던 계산대가 이제는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진열대는 채우는 족족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해야 했고 전기세와 임대료는 매달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장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이젠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해온 공간, 나의 추억과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그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한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소비하지 않았고 바깥 세상과의 연결도 점점 끊어졌습니다. 마치 이스트벨뷰라는 작은 우주가 세상의 지도에서 천천히 지워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조용했고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제 사촌인 제이슨. 그는 최근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무언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낯선 포장지의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록색 포장지에 쌓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멜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멜론 그림이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아이스크림이라니 이스트 벨뷰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품을 냉동고에 진열해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었고 뭐라도 시도해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연히 가게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마을 외곽 쪽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의 막내였죠. 그는 냉동고 앞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더니 초록색 포장지에 끌린 듯 메로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계산대로 다가오는 아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한국에서 온 아이스크림이야. 멜론 맛인데 꽤 인기가 있대.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포장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부모님께 사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아이가 다시 가게를 찾았는데 이번엔 친구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대. 멜론 맛인데 우유처럼 부드러워. 아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며 냉동고를 가리켰고 아이들 모두 호기심에 한 개씩 골라 들었습니다. 이후 일이 재미있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메로나를 먹는 장면을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틱톡을 즐기잖아요. 외국 아이스크림 먹어보기 챌린지 같은 태그가 달리기 시작했고, 작은 마을 내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우리 아이가 뭔가 신기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데 이거 도대체 뭔가요?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들도 그냥 아이들 장난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입 먹어본 부모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은근 중독성 있어. 달기만 할 줄 알았는데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이런 반응들이 번지면서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소소한 대화들이 어른들 사이에서도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아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먼저 슈퍼 가자고 해요. 요즘같이 게임에만 빠진 애가 밖에서 뭐 하자는 말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이라는 걸요. 메로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줬고 친구들 사이의 공유 아이템이 되었으며 부모와 아이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슈퍼마켓의 발길이 늘어났고 그들과 동행한 부모들도 다른 물건을 구경하다 몇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 카페에는 어느새 요즘 애들 사이에 핫한 아이스크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지역 라디오에서도 한 번쯤 언급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아이스크림 자체의 매력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K-팝에 이어 이번엔 한국 아이스크림이라니 생전 들어본 적 없는 K-디저트라는 표현이 농담처럼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명 정도 오던 손님은 어느새 다시금 10명,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매출이 늘었고 무엇보다 가게 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비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사실 처음엔 아이스크림 하나로 슈퍼마켓이 살아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메로나를 매개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슈퍼에 물건을 사러 온 마을 주민 리사 아주머니가 계산을 마치며 말하셨습니다. 루카스, 넌 이 아이스크림을 가져온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니?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만 여겼지. 그 배경이나 문화를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털에서 메로나를 검색해봤고 한국의 편의점 문화, 거리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K컬처라고 불리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체험한 일상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 넘쳐났고 댓글엔 수천 개의 질문과 반응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찾아볼수록 더 매력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보자. 직접 보고, 먹고, 느껴보자. 저는 즉시 슈퍼마켓에 잠시 휴업 봉지를 붙이고 저는 짧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건 처음 본다는 농담도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 서울을 거닐던 중 우연히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CU였고 24시간 운영되며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그곳은 미국의 어느 마트보다도 효율적이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를 열어본 순간 익숙한 그 초록빛 포장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로나였습니다. 감탄한 나머지 저는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정말 이 나라에선 일상인가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먹어온 국민 간식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문득 이스트벨뷰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이미라는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11살밖에 안 된 아이였죠. 제이미는 엄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애쓰고 계셨습니다. 슈퍼마켓에 들를 때면 늘 조심스레 가격표를 살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제이미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처음 메로나가 들어왔을 때 제이미는 한참 냉동고 앞에 서 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도 그 아이에겐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몰래 계산대 뒤에서 하나를 빼두었다가 다음날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특별 시식용이야. 새로 들어온 거니까 한번 맛보는 거야. 제이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받아들더니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얼굴에 세상 가장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미소는 단지 맛있는 것을 먹은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안도감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이미는 메로나를 입에 달고 다녔고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레 소개하곤 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온 아이스크림이야. 나 먹어봤어. 그때마다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제이미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마치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한국 편의점 냉동고 앞에서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작은 선물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처럼 메로나도 제이미에게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는 길에 꼭 메로나를 박스째로 사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제이미를 포함한 마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 초록빛 기적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더 큰 슈퍼마켓을 찾아갔습니다. 다양한 한국 간식과 함께 메로나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스크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놀라면서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박스로 2개, 아니 3개 정도요. 미국에 있는 제 고향 마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선물이 되겠네요.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박스 3개 분량의 메로나를 포장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치 중요한 선물을 안고 가는 산타클로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거리의 사람들 속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상상했습니다. 제이미가 다시 그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에게 메로나를 건네는 모습. 다른 아이들이 새로 들어온 맛을 궁금해하며 하나씩 맛보는 모습. 그리고 슈퍼마켓이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모습을 말입니다. 그 작은 아이스크림이 이제는 저에게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간식이 먼 나라의 아이 한 명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 아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제게 돌아가야 할 이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며 저는 들뜬 마음으로 호텔 방에서 메로나 박스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호텔 직원도 너무나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포장을 마치며 정말 귀한 선물이 될 것 같네요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의 미소를 보며 흐뭇해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스크림이 제 고향의 아이들에게, 특히 제이미에게 다시 웃음을 줄 거라는 생각에 그저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의 수속 데스크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메로나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2손으로 안고 미국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제 설명을 들었지만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아이스크림이요? 완제품 상태로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해외로 식품, 특히 냉동식품을 반출하는 건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기내 반입도 어렵고 수화물로 붙일 경우에도 녹거나 변질될 수 있어요. 세관에서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든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직원에게 사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국제항공편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미국까지 간다는 건 비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직원은 하나의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이걸 미국으로 보내시려면 항공화물로 따로 보내야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운송 중 품질 보장도 어렵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그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항공화물이라니 비용이 얼마일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아이스크림이 도착하기 전에 다 녹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기대, 제이미의 얼굴,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 식품 미국 배송, 냉동 아이스크림 해외 배송 가능 여부, 한국 식품 직구. 수많은 글들을 뒤지다 우연히 K푸드 수출 전문 업체라는 작은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고 담당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담당자는 다소 당황한 듯하면서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외 배송은 어렵긴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이스크림은 냉동 상태 유지가 생명이라
특수 포장과 빠른 항공 운송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상당할 수 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가 들든 이건 꼭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모든 수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해당 업체에 맡기고 배송 준비와 포장까지 맡겼습니다. 도착 예정지는 이스트벨뷰의 슈퍼마켓 주소였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가져갈 순 없었지만 가장 빠른 화물 운송 경로로 3일 내에 도착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위기는 바로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배송업체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폭설 경보가 내려 공항 화물기 운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일정이 밀리면 냉동 상태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시간에 도착해줘.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줘.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슴 속엔 메로나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한 아이의 희망, 한 마을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한가운데엔 아직 도착하지 않은 한 박스의 메로나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아이스크림이 과연 무사히 도착했을지 끊임없이 불안한 마음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집 안에서 창문 너머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텅 빈 냉동고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 햇살 속을 가로질러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 놓인 큼직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엔 수령 후 즉시 개봉, 냉동 보관 요망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옆면에는 KFOD SPCIAL DLIVERY라는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아직 남아 있었고 안쪽에는 초록빛 포장지의 메로나가 단정히 누워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포장을 만지자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이 아이스크림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단식보다 특별하고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메로나였습니다. 그날 저는 슈퍼마켓 앞에 조그마한 입간판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K 아이스크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이미와 친구들 모두 모이세요. 아이들이 언제 나타날까 마음을 졸이던 중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역시 제이미였습니다. 정말 진짜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메로나 한 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제이미는 받아들고 포장지를 천천히 벗기더니 조심스레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은 모든 설명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반가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여름날의 설렘이 그 작은 얼굴에 피어났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하나둘 가게를 찾았고 마치 축제처럼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메로나는 단지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멀리 떨어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따뜻한 증명이었습니다. 어른들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하나가 우리 마을을 다시 연결해줬네요. 며칠 뒤 슈퍼마켓 앞에선 작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저는 메로나를 손에 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마을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이스트벨뷰에 다시 찾아온 여름의 기적이라는 제목 아래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세상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슈퍼마켓 뒷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메로나야, 고마워. 너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바꿨어. 이후 저는 꾸준히 한국 식품을 수입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메로나를 시작으로 한국의 따뜻한 맛과 문화를 이 마을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K 콘텐츠를 넘어 K 감동을 나누는 공간. 그것이 이제 우리 슈퍼마켓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냉동고 앞에 메로나가 차곡차곡 쌓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 그건 단순한 제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되살린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슈퍼마켓이 한국 문화의 작은 창구가 되었고 이스트벨뷰의 사람들은 K푸드 데이 같은 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새로운 활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더 알고 싶어하고 메로나는 그 시작이자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로 시작된 변화는 결국 마을 전체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운 진짜 기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메로나는 국민시장에서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코스트코에서는 베스트 아이스크림으로 선정되었으며 멜론, 망고, 코코넛 등 다양한 열대 과일 맛으로 구성되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빙그레는 현지 생산을 확대하며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